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어디 살고 싶으세요? 아, 아파트죠. 네, 거의 100%지 않을까요? 네. 무조건 확실한 건 없다지만 근데 이 질문은 저는 한 100%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99.9%. 네, 99.9%. 네. 빌라 살고 싶어요? 아파트 살고 싶어요? 네. 저기 뭐 우리 고급 빌라 이런 거 말고. 아, 진짜 빌라 말고. 예, 예. 우리 이것도 진짜 빌라예요. 그러니까. 투자로 접근했을 때 좀 다르거든요. 특히나 그거를 현금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우리가 표를 보면 둘 다 1억 원으로 일단 한 거예요. 네, 똑같은 가정입니다. 빌라인데 1억이고 아파트인데 1억이야. 네. 네. 빌라인데 1억, 아파트인데 1억. 정말 이제 소형입니다. 소형, 작은 네. 거. 그리고 이제 대출, 뭐 이거를 2억으로 하고 싶다면 똑같이 2억으로 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금액을 일단 둘 다 맞춘다는 거고, 네. 대출을 이제 80%를 받습니다. 네. 경매로 하면 둘 다 80%가 나옵니다. 이런 네. 어떤 투기 지역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는 네. 똑같이 80%. 이게 일반 매매면 이제 6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내가 이런 이해도가 커졌다. 네. 그럼 이제 경매 매입 방법을 배우시면 좋다는 거고요. 여하튼 대출 조건도 똑같아요. 구체적인 대출 노하우가 필요하시면 젊은 부자 마을에 그런 대출 특강도 있나요? 대출 특강도 있는데 네. 대출은 네. 그 팁은 드리고 싶어요. 대출은 네. 내가 뭔가 매입하기 전에 네. 아무리 얘기해봤자 정말 정확한 액수는 내가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그 시점에 내 거를 넣어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 하세요. 사전에 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나요? 근데 알아볼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액수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 그거는 제가 또 차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자금 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네, 이게 얼마 정도 나올 거다는 알 수 있거든요. 네, 뜬구름 안 잡고. 이거 네. 예술이다. 이런 게 사실 네.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되는 건데 그죠. 네.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그쵸. 이거를 누가 그죠? 네. 재밌는 강의야. 이게 진짜 재밌는 강의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쭉 이어가시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똑같이 받았어요. 네. 그 부대 비용이 똑같이. 네. 부대 비용이라 하면 뭐 취득세, 법무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똑같이 가정. 네. 그리고 투자금. 그러면 이제 보면 매입가가 1억이잖아요. 네. 대출 8천 빼면 2,000, 2천인데 부대 비용이 500. 들어가니까 이제 2,500씩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네. 이제 관건이 뭐냐면 네. 이거를 월세 임대를 줄 건데 얼마에 놓을 수 있을까? 네. 그럼 제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저는 이 정도가 돼야 그 투자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1050인 것 같아요. 1억짜리는 1050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천으로 세팅하면 1000에 40. 40만 원 정도고요. 2000에 40. 네, 보증금을 나는 1,000만 원 낮출게. 그럼 월세는 한 1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2000에 40. 들어가겠다. 2000에 40 들어오겠다.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양호하게 됐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2천에 20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1억짜리가. 네. 그럼 그거는 저는 투자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 네, 물건은.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투자적으로 접근했을 때 2천에 40 정도를 받아야 1억짜리 빌라는 어떤 매입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죠. 2000에 40을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네. 2000에 40 못 받을 것 같은 입지거나 이런 데면은 1억짜리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게 그 맞습니다. 얘기가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1억짜리 2천에 40을 어떻게 받아? 라고 하면 그 빌라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2천에 40 정도를 양호하게 세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네. 뭐 5천에 80 이렇게 못 받아요. 못 받죠. 네, 못 받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양호하게 투자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1,000으로 하면 이제 보증금 떨어졌으니까 네. 월세는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근데 아파트는 어떠냐면 네. 1억짜리 같은 1억짜리라고 했을 때 아파트는 빌라보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요. 네, 1,000에 40 정도까지 만약 놓을 수 있으면 그거는 거의 중박 이상을 친 겁니다. 1000에 40. 네, 내가 어떤 아파트 1억에 샀는데 그게 1,000에 40에 세가 나간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조금 거품이 더 있기도 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아파트가. 맞아요. 원래 네. 그래서 아파트는 수익형 상품은 아니에요. 맞아. 아파트가 수익률이 좀 더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조건의 그거면은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니까. 똑같은 동네,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초등학교 가는데 얘는 빌라고 얘는 아파트야. 그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파트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네, 네. 동일하게 1억이라는 매입가를 맞추면 비교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증금 1000이라고 하면 네. 빌라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아파트는 40만 원까지. 아파트는 40만 원을 목표로 네. 해야 된다. 맞아요. 네네. 이 정도면 되게 잘 된 거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빌라도 대출. 1000에 50이면 잘 된 거다. 그죠. 네. 되게 잘 된 겁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그럼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네, 우리 네. 항상 레버리지 활용을 하니까 네. 아까 요 대출 8천 일으킨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지금 뭐 3%대예요. 네. 근데 수익률 계산하실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4%로 계산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이자가 26만 원씩 나가고요. 똑같죠? 아파트도. 네네. 그래서 26만 원이 나갑니다. 네. 그럼 실투자금을 비교를 하면 빌라는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월 순이익은 네. 이제 월세에서 이자를 뺀 금액은 14만 원 정도라는 거고 네. 아파트는 14만 원이 만약 생기면 실투자금은 1,500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투자금 잣대로 보면 둘 다 1,500 넣었을 때 빌라는 24만 원이 나오는데 네. 아파트는 14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 대비 월세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가 빌라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월세 수익률은 네. 이제 조금 우리가 힌트를 더 드리자면 네. 나는 지금 월세가 급하다. 네. 나는 빨리 월세를 쫙 뭐 1, 200 만들어서 네. 내 아니면 이 월급 정도 만들어서 빨리 회사를 때려치는 게 목표다. 네. 그러면은 빌라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선택지로 뒀을 때 네. 빌라로 해야 더 그걸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월 소득을 만들려면 네.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네.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네네. 순익으로. 그러면은 빌라면은 얼마 넣어야 되죠? 이거를 50만 원이면은 세 채 정도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500 곱하기 3이니까 네. 1,500으로 50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예술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익률인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아파트로는 1,500으로 14만 원.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현 시점 월세 수익만 비교하면 무조건 빌라를 해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르잖아요. 그게 밑에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게 이제 네. 네. 왜냐면 지금 이거는 현금 흐름만 네, 그러니까요.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 네. 그 빌라가 음. 제자리일 수 있고 네. 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네, 네.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쵸. 제자리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오를 지역 이런 걸 찾아가야 되고 네. 떨어질 지역을 피해 가야 되는 건데 둘 다 양호하게 됐다는 전제 하에 저는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요 정도 나면 무난한 거란 거예요. 빌라는 1,000만 원 정도, 네. 아파트는 3천 정도. 네. 그래서 그러면 총 수익을 더해 보면 얘는 지금 시세 차익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임대 수익을 우리가 빌라가 얼마 받았죠 그동안? 24만 원 받았잖아요. 24만 원. 24만 원 곱하기 1년 12개월 네, 네. 곱하기 3년이니까 864만 원. 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864만 원이 네, 네. 빌라 3년간의 총 수익. 음. 물론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뭐 지금 뭐 세 전이에요. 네네. 그쵸. 근데 똑같이 그냥 비교를 하는 거고 네. 아파트는 3천 정도가 올랐고 14만 원, 12개월 3년 하면 504만 원. 3,504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두 배가 훨씬 높죠. 네. 이게 지금 그냥 만든 숫자 아니야라고 했을 때 만든 숫자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 네. 이거보다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이게 3천만 원에 1억 3,504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1억이 오를 수 있죠. 3년 동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무난하게 그냥 내가 공부를 좀 해서 네네네.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빌라는 시세 차익 1,000만 원 정도에 임대 수익 3년치 864만 원에서 네. 1,864만 원. 아파트는 3천에 504만 원, 3,504만 원. 아 그럼 서울 빌라를 합니까? 아니면 지방 아파트 합니까?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그거는 둘 중에는 어때요? 여기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인데 네. 일단 서울 빌라는 대출이 계속 안 나옵니다.
네. 아, 포인트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 들어가면 네. 서울은 투기 지역이라 그래서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추가적으로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몇 채를 늘려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안 됩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빌라를 월세 투자로 이렇게 막 여러 개 하는 건 이제 안 돼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전세 세팅을 해서 서울 빌라가 오를 게 빠르냐, 네. 지방 아파트를 전세 세팅해서 오를 게 빠르냐는 좀 고민거리가 있죠. 네. 아, 그러네.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빌라로 전세 세팅해서 차익형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위험하고. 네. 그게 이제 뭐 최근에 문제도 됐던 사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신축 빌라나 이런 새 빌라들은 전세가를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 2, 3년 지났어. 다음 턴 2년 만기. 네. 그 다음 턴 4년 만기가 됐을 때 그 세팅 시점에 맥시멈으로 채웠을 확률이 높거든요. 아, 그쵸. 네. 왜냐면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전세가. 네. 2년 뒤, 4년 뒤, 6년 뒤는. 그러면은 해가 거듭될수록 전세가 물론 서울이 어떤 주거용의 이런 어떤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율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종으로 따졌을 때는 빌라는 해가 거듭될수록 전세가가 낮아질 확률이 더 큽니다. 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이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알뜰보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게 네. 지역과 종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입 방법 네. 이거를 잘 이제 융합을 어떤 것끼리 교집합 이런 걸 만들어야 정말 이제 조금 건강한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을 줄일수록 네. 그거를 계속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게 계속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돈이 늘어나면 부자가 부자 되는 게 네. 돈이 많으면 그냥 서울의 소형 아파트 해도 되는 건데 네. 돈을 좁혀서 생각을 하니까 그죠. 지방의 아파트냐 서울의 빌라냐 막 이런 선택이 맞아요. 또 갈리게 되고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있는 놈도 더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우리가 너무 먼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네. 그 안에서도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억대의 자금이 있어요. 네. 그럼 뭐 그냥 막 살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이걸로 서울 재건축을 살까? 재개발을 몇 개를 살까? 네. 아니면 바로 꼬마 빌딩을 살까? 네. 뭐 어떤 또 상가를 살까? 그래서 사실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럼 돈 더 많으면 좀 없어지나? 돈 더 많으면 저도 아직 그 다음은 아직 안 가봐가지고. 진짜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우리 기업으로 가서 이제 이걸 인수할까? 뭐 네. 아니면 이걸로 계속 고민이구나. 그럼 이게 약간은 뭔가 뭐 인생 무용론 뭐 이런 회의론에 빠질 수도 있는데. 돈이 더 많았으면 둘 다 샀겠지. 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점점점 여유로워지고 부자로 이미 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생활 자체는 이미 상당히 윤택하고 네.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이니까. 네. 네. 참 좋네요. 이 내용이 철학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 시점 월세 세팅으로는 아파트가 빌라 못 이기잖아요. 네. 근데 시세 차익을 반영하면 또 빌라가 아파트를 못 이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나는 일단 어떻게든 나는 무조건 현금 흐름이야. 그럼 빌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토탈 합친 총 수익적인 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아파트가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되냐면 네. 내가 지금 전국적인 아파트 흐름을 볼 줄 알아. 네. 그러면 저는 아파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국의 아파트 흐름을 볼 줄 안다. 네. 그럼 아파트를 한다. 네. 근데 나는 아직 그런 걸 볼 줄 몰라.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어느 지역은 가면 되고 어느 지역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내가 아예 몰라 나는.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플러스 됐을 때의 상황만 본 거고요. 네. 항상 투자자는 잘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반대에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산 아파트가 3년 뒤에 3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죠. 네. 빌라가 1,000만 원 떨어질 수도 있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폭이 빌라는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 그냥 오래되면 노후화돼서 떨어지는 건 있지만 네네. 이렇게 1, 2년 단위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게 빌라는 거의 없어요. 약간 뒤통수 맞고 산 가격이 아니면. 네네. 어. 근데 아파트는 내가 지금 산 가격이 3천만 원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떨어질 가능성, 이 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베스트로 본 거고, 그러니까 양호한 결과를 본 거고, 네.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딱 질문이 뭐냐면, 나는 지금 전국적인 아파트 흐름을 볼 줄 아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초보잖아요. 네. 그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그거를 배울 용의가 있는가?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아파트 쪽을 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나갈 때는 네. 우리가 이 갈림길이 2개 있었잖아요. 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갔다가 네.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올 수 있죠. 갔다 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그냥 아예 그동안 해야 그건 되는 거 법으로 정해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돌아오기가 힘들지만 네. 일단 한 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네, 네, 네. 한 채만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래도 미리 어떤 답을 드리자면 나는 아직 흐름 이런 거 볼 줄 모르고 그냥 일단 월세를 빨리 좀 받고 싶어. 네. 주거용에서. 그러면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빌라에서 일단 한 채를 시작해 보시고. 별로 없지만 네. 큰 실패도 잘 없어요. 월세 계속 받으니까. 네. 네. 근데 골이 아파지는 거죠. 골이 아프죠. 이제 네. 요즘 추워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임차인분한테 전화가 오면 네. 보일러 고장 났다 그러고. 네. 장마철에 누수 때문에 전화 오고. 그죠.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네. 나는 그래도 빌라를 갖고 싶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화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이 솔직히 빌라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우리가 지금은 금액이 작으니까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배우지만 네. 금액이 커지면 그냥 그거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서울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네,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았어요. 네, 아파트 하면 될까요? 네, 아파트로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아파트로 해서 그럼 이제 나오는 질문이 네. 그럼 어디 가요? 이거겠죠. 어디 아파트냐? 이제 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충청도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를 써주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막 던져도 되는 예, 거예요? 아니 그냥 막 해도 네, 그래요? 막 하는 건 아니고 여튼 네. 예, 네. 여튼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네. 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놀러야 막 가지만 네. 아파트는 어딜 가야 돼요? 아파트요? 네. 아파트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초품화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초품화는 알아. 그죠? 초품화가 그겁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네, 그런 거는 들어봤잖아요. 저도 그건 들어봤어요. 초품화 이런 네. 거. 왜 그러세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갔을 때, 지역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게 잘린 부분이죠. 네. 이제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전국을 한번 훑어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네. 전국을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